하나였었는데요. 이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의 합격자 분포입니다. 서울대 전체 학생 중에 75% 정도를 수시에서 뽑고요. 그 가운데 상당수를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걸로 뽑습니다. 이게 서울대 전체 정원의 50%가 넘습니다. 그게 서울대가 말하는 전형적 학종입니다. 그 서울대의 전형적 학종의 결과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요.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5년 평균 62.7%가 서울대 학종으로 합격합니다. 아까 제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 수가 24,000명이라 했습니다. 수능 수험생의 5%도 안 되는 거죠. 5%도 안 되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종을 통해서 62% 이상, 지난 연도에는 64%를 합격시켰습니다. 전국에 95% 없는 일반고 학생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평균 35.6%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학종의 불공정성의 첫 번째입니다. 특권고등학교에 특권층 아이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가장 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 학종이다. 고려대학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올해서부터 고려대학이 학종으로 정원 내 기준으로 하면 65%를 뽑겠답니다. 이 65% 어떻게 뽑을지 모르지만 아마 서울대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대학 중에서 64%가 특목고 자사고라고요? 고대가 65%를 뽑을 때 그중에 더 많은 수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로 뽑히게 될 겁니다. 연세대학이 한 발 놓쳤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연세대도 학종 비율을 대폭 높일 겁니다.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 절대평가라면 의사소통 중심적 학교 영어 수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되던가요? 수능에 저는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평가 옳다 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상대평가가 도입된 거 전면적인 도입은 2005학년도에 시작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상대평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탐, 과탐, 선택 과목이 다 달라진 겁니다. 어떤 학생은 사탐에서 지리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사탐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난이도는 해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리에서 40점 맞은 것, 원점수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50점 만점에 40점이 절대평가죠. 사회문화에서 40점 맞은 것, 이 두 개의 점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어떤 시험은 쉬울 수 있고 어떤 시험은 어려울 수 있으니 똑같은 원점수 가지고 절대평가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진 점수가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얘의 성취도가 얼마냐는 보지 않습니다. 얘의 위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께서,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안은 아주 미안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싼통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발언하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능 절대평가 하라고 얘기한 거는 현 정부 공약이고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원칙의 발언이셨고요. 사각세를 포함한 이분들의 주장이셨습니다. 현장 내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내걸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자니 해결할 답이 없는 겁니다. 상식적인 질문이 계속됐었습니다. 절대평가로 변별 못할 텐데 어떡할 거냐. 사각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통과목 중심의 8과목 시험 보자. 9등급, 98, 72, 72등급 나오면 어느 정도 변별력 있다. 한 등급에 6,900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변별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추첨으로 하자. 애들 대학 입시가 아파트 청약입니까? 72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행 수능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국어는 지금 현행 수능에서 3과목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문법 3과목이 출제 범위입니다. 이거 전국의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을 다 배웁니다. 따라서 수능 국어의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이걸 배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학점제로 가거나 아니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학생의 선택권이 완전히 개방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옆에 보시죠. 2015 개정교육과정 내년 고1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국어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학생은 국어를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국어에 대해서 정말 적성이 좋은 친구들,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4개를 선택하고 5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똑같고 수학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어를 한 과목만 선택하는 학생도 있고 3과목, 4과목을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수능 국어는 뭘 낼 겁니까? 뭐 가지고 수능 국어를 보죠? 그러니까 사법세가 제안하기를 공통국어만 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통국어란 고1 때 국어만 보자는 겁니다. 고1 때 과목만 가지고 수능을 낼 거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다 없다는 고등학교 1학년의 생기초 수준의 지식만 있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고2, 고3에서 배우는 건 대학의 수학 능력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제안이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는 폭탄. 2015 개정교육과정 이걸 남겨둔 상태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우린 봉착하게 된다. 교육부가 제가 최근에 이걸 인식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번 보도자료에 보시면 행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월 말에 1안, 2안 중에서 결정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능의 출제 범위, 문항, 배점 방식은 12월 31일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는 게 이제 현실의 고민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참 많다. 의견도 많다. 근데 아쉬운 건 우리 현실과 참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 하다 보니 수험생도 학생들도 고달프고 힘들어지고 학교 현장도 힘들어진다. 이게 제게 마지막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한된 시간이어서 저는 토론을 길게 하기보다 오늘의 문제인식과 이후의 대안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마련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여당 간사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두말할 필요 없이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공정성의 문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교육이야말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고 배려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이후에 미래 비전을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 내용에서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약속한 바 있지만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드러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들은 사실 그것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범 선생님과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교육분과를 담당했던 일인으로서 사실은 자문위에서도 이 논의를 굉장히 여러 차례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합의된 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임명이 되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한 정말 이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대안들을 만들자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된 1안, 2안을 발표하고 31일 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제기되는 순간 저를 포함한 저희 여당의 교육위원들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지금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 입시와 관련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우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학종에 대한 문제, 가장 우려가 지금 우리 이현생님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전형으로 활용돼 왔었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학종 개선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 대입제도 전체를 전환할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 이기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 학점제를 포함해서 고교 체제를 어떻게 정상화하고 공약대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오늘 을지훈련 때문에 이 자리에 교육부 관계자가 한 사람도 참석을 하지 못해서 오늘 제기된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범 선생님이 발제하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토론하신 분들도 공감하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그 상임위가 열리고 거기에 현안으로 수능과 관련된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기는 시간상 어렵겠지만, 적어도 저희 여당의 교문위원들과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후에 교육부의 어떤 형식적인 권역별 의견 수렴을 통한 31일에 어떤 결정을 발표하는 일방적 발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그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도 안 되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종을 통해서 62% 이상, 지난 연도에는 64%를 합격시켰습니다. 전국에 95% 없는 일반고 학생들은 이 전형을 통해서 평균 35.6%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학종의 불공정성의 첫 번째입니다. 특권고등학교에 특권층 아이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가장 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 학종이다. 고려대학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올해서부터 고려대학이 학종으로 정원 내 기준으로 하면 65%를 뽑겠답니다. 이 6의 하나였었는데요. 이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의 합격자 분포입니다. 서울대 전체 학생 중에 75% 정도를 수시에서 뽑고요. 그 가운데 상당수를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것으로 뽑습니다. 이게 서울대 전체 정원의 50%가 넘습니다. 그게 서울대가 말하는 전형적 학종입니다. 그 서울대의 전형적 학종의 결과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요.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5년 평균 62.7%가 서울대 학종으로 합격합니다. 아까 제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 수가 24,000명이라 했습니다. 수능 수험생의 5%도 안 되는 거죠.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평가가 옳다 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상대평가가 도입된 거, 전면적인 도입은 2005학년도에 시작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상대평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탐, 과탐, 선택 과목이 다 달라진 겁니다. 어떤 학생은 사탐에서 지리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사탐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난이도는 해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리에서 40점 맞은 것, 원점수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50점 만점에 40점이 절대평가죠. 사회문화에서 40점 맞은 것, 이 두 개의 점수 15% 어떻게 뽑을지 모르지만 아마 서울대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대학 중에서 64%가 특목고 자사고라고요? 고대가 65%를 뽑을 때 그중에 더 많은 수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로 뽑히게 될 겁니다. 연세대학이 한 발 놓쳤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연세대도 학종 비율을 대폭 높일 겁니다.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 절대평가라면 의사소통 중심적 학교 영어 수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되던가요? 수능에 저는 상수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어떤 시험은 쉬울 수 있고 어떤 시험은 어려울 수 있으니 똑같은 원점수 가지고 절대평가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진 점수가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얘의 성취도가 얼마냐는 보지 않습니다. 얘의 위치가 얼마냐라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생깁니다.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께서 부총리께서 발표하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안은 아주 미안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싼통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발언하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